종교론에서 다 이런 거를 해석하면 분화를 했을 때는 다 욕합니다. 죽었으면 앞에 맥락 보고 다 해석이 분화라고 돼서 다 욕하나 본다. 왜 영탄법이 아니라고 했다는 거잖아. 아닌 것도 있고 있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도주나다 그걸 합해서 뭐뭐 분화로 해석을 했어? 도주나다를 네. 분화를 분화로 했어? 그러면은 뭐 거기서 한의 도주는 한의 정서를 드러냈다고 봐야 되겠지. 그러니까 중생법에는 다로 끝나더라도 영탄의 경우가 있어. 자, 합니다. 자, 이 사람의 처지 이해하셨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한기태심하여 한기태심 또 이제 그런 것들이다. 우리가 잘 쓰지 않는 한자 표현들 그러면은 좀 공부할 필요성이 있는 애들 그런 것들은 체크를 해주시고 한기태심하다는 거는 거기 나와 있습니다. 가뭄이 너무 심해서 정도의 뜻이에요. 시절이 다 늦은데 가뭄이 너무 심해서 농사철이 다 늦은 때에 그럼 남들은 다 농사를 거의 지어놨어. 근데 나는 설상가상의 상황인 거야. 어떻게 설상가상이야? 일단 소가 없는 걱정이 있었고 그 다음에 가뭄 때문에 농사철까지 제대로 맞추지 못했어. 서주 높은 논에 잠깐 갠 지나가는 비에 자 여기서 열비 하이라이트 치실 거고 여러분 요 여다라는 표현이 정말 휘뚜 마뚜로 막 쓰이는 표현이에요. 여다 하면은 가다, 지내다, 살다, 보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가다의 개념인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 삶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것도 여다 지나가는 것도 여다 그래서 가다의 개념이 나오면 여다라는 뜻을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열비는 지나가는 비가 되는 거고 요 비 동그라미 치시고 이 비는 플러스겠습니까? 마이너스겠습니까? 플러스예요. 왜냐하면 앞에 맥락 보세요. 가뜩이나 지금 한기태심 뭐가 심했었지? 가뭄이 심했었는데 지나가는 비, 잠깐 갠 비 그러니까 아주 조금 내리는 그냥 단비 같은 거야. 그래서 단비가 내려. 그래서 이 비를 귀하게 쓰는 거야. 이 비에 도상 무원수를 그러면 길 위에 흐르는 물은 왜 물이 길 위에 흐르겠어? 비가 내려서 그 빗물들이 모여서 길 위에 흐르는 거야. 헉, 잘 됐다. 이 비의 물을 길을 내 가지고 내가 어디로 유도하는 거야? 내 눈 쪽으로 대어 놓는 거야. 이해했어? 자, 지금 가뭄이 너무 심해. 그래서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물이 없으면 농사 짓기를 할 수가 없지. 그런데 갑자기 뭐가 내려? 비가 살짝 내리는 거야. 비가 내렸더니 땅 위에 빗물이 막 모이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했어? 그 빗물길을 내 눈 쪽으로 대버린 거야. 공짜비지. 공짜 물인 거지. 듣자고 봐도 될까요? 도상, 길 위에 무원수, 근원이 없는 물. 그래서 여기다가 이게 이제 빗물을 이용한 것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자, 그걸 반쯤 배워놓고 그러면 일단 나한테 문제가 두 가지 있었어. 하나는 비가 오지 않아서 그치 가뭄이 들어서 농사를 못 짓고 있었던 거. 또 하나는 소가 없는 걱정이 앞에 있었던 거 기억나? 그러면 첫 번째 문제는 뭘로 해결했어? 비로 해결했어? 그럼 이제 나머지 한 가지만 해결하면 되네? 근데 이건 어디서 공짜로 가져올 수가 없어.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아. 그래서 어떻게 한 거야? 소한적, 지금부터 이제 잘 보세요. 소한적, 소 한 번 빌려주마. 여기 어퍼스트로피 보이시죠? 소 한 번 빌려주마. 요거는 소를 가지고 있는 주인, 소주인. 농사 짓는 소를 노무라고 하는데 노무 주인의 말을 인용한 거야. 나한테 예전에 지나가는 말인지 진심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언제 소 한번 빌려드릴게요 하고 엉성이 탐탁지 않게 우리는 근데 맥락상 어떻게 해석하냐면 진지하게 진심으로가 아니라
건성건성 대충 하는 말을 듣고 그러면 저 사람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유성이가 어떤 여자한테 야 밥 한 번 먹자 이랬는데 그 여자애는 이 오빠 언제 나한테 밥 먹자는 거지? 오빠 그래서 이제 여자애한테 너무 연락이 없는 거야. 그래서 걔가 오빠 우리 밥 언제 먹어요? 내가 너랑 밥 먹기로 했었나? 오빠가 저번에 밥 한 번 먹자고 야, 하셨잖아요. 뭐 그거 내가 그냥 한 말이지. 왜 우리 인사 중에 밥 한 번 먹자. 언제 얼굴 한번 보자. 이걸 그냥 인사 칠같이 던졌는데 진지하게 받아주는 거야. 좀 곤란해. 그치? 자, 그 소주인은 그냥 인사 칠로 먼저 시간 소 빌려드릴게요. 이렇게 엉성하게 건성으로 대충으로 말을 했는데 나는 혼자 속으로 물은 거야. 너 언제 만났지? 너무 친절하시다. 친절하다고 여긴 거 이거는 화자의 생각인 거야. 너 진짜 왜냐면 간절한 입장이니까 나한테 지금 너무 필요한 게 한데 그걸 내가 이렇게 긁어준 거야. 네, 그럼 성으로 빌려주면 이렇게 양반이 전쟁에서 지고 난 후에 그렇죠. 얘가 몰락했으니까 돈이 없어서 소도 없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친절하다고 여긴 집에 그러면 이 집은 누구네 집이겠어? 그렇지. 소 주인의 집에 달 없는 황혼에 지금도 조금 우픕니다. 달이 없는 황혼에 그러면은 왜 달도 없는 깜깜한 밤에 찾아가냐면 부끄러워서야. 남들이 볼까봐인 거야. 남들이 볼까봐 기다렸어. 지금 당장 가고 싶은데 정말 양반 체면에 내가 막 소 빌리러 가는 것까지 남들한테 보이고 싶지 않아서. 그럼 아직까지 뭐가 살아있는 상태냐면 체면, 자존심이 살아있는 상태야. 그래서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재밌는 표현 나오죠. 허이허이 의태어를 타용해서 허우적허우적. 여러분 이때 허우적허우적은 부끄럽죠. 저를 보세요. 이렇게 달려가는 거야. 달렸다. 어딨다. 아무도 안 본다. 오케이. 그리고 빠르게 이 시간을 이용해서 빠르게 달려가니까 이러면서 달려가는 거야. 여러분 박일로가 키도 되게 작고 왜소하고 그랬대요.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은 굉장히 나이도 많이 든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급이야. 할아버지가 소를 빌리겠다고 밤까지 기다렸다가 막 이렇게 달려갔어. 그럼 여기서 음성상징어를 사용했는데 이 음성상징어를 사용해서 양반의 위상이 추락한 조선 전기, 조선 후기? 우리 이런 느낌이 나오는 의태어를 사용한 음성상징어 시험범위 뭐가 있었냐면 사설시조 있었어요. 월엄중차 천방지방 지방천방 달려가는 모습 기억나시죠? 그거는 왜 그런 음성상징으로 사용한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요? 더. 빨리 만나고 싶은, 그치? 님을 빨리 만나고 싶어서 거침없이 달려가는 거고, 얘는 뭐 하고 싶어서? 나의 체면을 지키고 싶어서 그래서 달려가는 거야. 그래서 부정적인 거예요. 여기서는 좀 부정적으로 봐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빴다는 게 아니라 부정적인 상황이라는 걸 좀 봐줘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갑시다. 그래서 하면서 드디어 누구네 집 앞에 도착한 거야? 소 주인네 집 앞에 도착한 거야. 굳게 닫은 문 밖에 우두커니 혼자 서서. 자, 우리 요거 체크해 볼게요. 아두키 혼자 서서. 아니 지금 어떻게 달렸어? 허우적 되면서 킥킥대면서 달렸잖아. 그럼 누가 보면 어떻게 빨리 문 두들겨가지고 이봐라 문을 열어라 해야 되는데 문 앞에 와가지고는 두들기지를 못해. 가만히 서 있어. 가만히 서 있어. 그리고 그 앞에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도 박스 쳐볼게. 똑같은 색깔로 큰 기침 아미를 에헴 이것만 하는 거야. 왜? 양반보다 아래 신분인 사람 집에 가서 이렇게 하는 건 체면이 떨어져.
니네는 그런 거 없니? 나는 누구네 집 가잖아. 벨 누르기 전에 약간 벨 누를 때 고민해. 똑똑똑이나 벨을 누르지 않고 먼저 밖에서 이런 거 해. 진짜요? 나는 해. 그래서 내가 인기척을 이렇게 냈을 때 그 사람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내 입장에서는 내가 이렇게 벨을 누르는 게 그 사람한테 혹시 깜짝이야 하고 이렇게 신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면이 있어. 그래서 나는 솔직히 누가 우리 집에 벨을 이렇게 막 누르는 것도 좀 싫어하고 그것도 좀 싫어하고 내가 누구네 집에 가도 내가 오늘 유성이를 가기로 했어. 3시까지 간다고 했어. 그럼 내 생각에는 내가 온다고 했으니까 유성이가 나를 맞이한다면 현관 쪽에 신경을 쓰고 있지 않을까? 그럼 내가 얘가 기다리고 있는데 굳이 벨을 누르지 않고 먼저 아니면 아주 살짝 손톱 같은 걸로 진짜 손톱으로 요렇게 해도 그런 게 있어. 그래서 나는 이 사람의 이런 감정을 좀 이해해. 왔어. 이 사람은 근데 그런 감정 때문에 조심스럽다기보다는 내가 나보다 아랫놈 집에 와가지고 이렇게까지 하는 게 너무 자존심 상하는 거야. 그러니까 양반들은 어떻게 하는 거야? 에헤! 이리 오너라! 여기까지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의 미묘한 심리 좀 이해해줘. 에헴까지만 했어. 이리 오너라는 왜 안 했을까? 이리 오너라 했다가 안 밀려주고. 그래서 이리 오너라도 하고 싶은데 괜히 내가 이리 오너라 했다가는 얘 기분 상하게 해서 뭐? 이리 오너라 마너라? 네가 뭔데 나한테 오너라 마너라? 이럴까봐 밖에서 이 소 주인이 나올 때까지 헥헥거리면서 에헴이나 얼마큼 한대? 양구토록 한대. 한 번이 아닌 거야. 꽤 오래도록 한 거야.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어쩌면 집 문 안에서 소 주인은 이 사람의 에헤미를 들었을지도 몰라. 근데 일부러 안 나오고 있었을지도 몰라. 쫄리게 하려고. 그래서 국기 같은 문 앞에 서 있는 궁색한 모습. 궁색하지. 그치? 그렇게 달려오고서 가만히 서 있는 모습을 보면 참 궁색하지. 그 다음에 또 헛기침을 오래 하며 체면을 차리려는 모습이 참 대비된다. 궁색한 모습 대 체면을 차리는 모습. 그래서 현실은 빨리 손을 빌려야 되는데 내 마음은 체면도 차리고 싶은 상반된 모습이에요. 여기서 현실은 여기 궁색한 모습이 현실인 거야. 그리고 헛기침을 오래 하는 모습은 체면이 되는 거야. 그런 상반된 모습을 통해서 여기서 또 우리는 뭘 찾을 수 있어? 조선 후기 무슨 양반? 그렇지. 이 몰락 양반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 다음부터는 이제 대화가 나옵니다. 그래서 누가 한 말인지 체크했는데 이때 당시에는 따옴표가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시험지 올라오면은 알아서 나눠보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구분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자, 들었어. 에헤미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 이제 나왔어. 거기 누구신가? 소주인? 영치 없는 내용내라. 영치 없는 저입니다. 왜 영치가 없겠어? 근데 생각해봐. 아니 뭐 좀 빌릴 수 있는 거 아니야, 유성아? 빌리러 온 게 얘가 빌려준다고 해서 빌리러 온 게 뭐 그렇게 염치 없을 일일까? 자, 기브 앤 테이크야. 인생은 빈손으로 하기 때문이야. 아무것도 들지도 않고 빌리러만 왔기 때문이야. 그랬더니 소주인이 뭐라고 하는지 봐봐. 초경, 저녁 7시에서 9시. 그러니까 저녁 7시에서 9시는 좀 늦은 시간이야. 여러분, 조선시대로 생각해야 돼요. 달빛도 없으면 불빛 모두 없는 거야. 이렇게 깜깜한 밤에 남들 집, 야, 저녁 시간에 가는 거야? 아니야. 함부로 가는 거 아니야. 그치? 아니, 초경도 거의 지났는데 무슨 일이십니까? 그랬더니 연년이 해마다 일어난 게 구차한 줄 알지만 이게 한두 번이 아니네. 그치? 그러니까 더 염치가 없겠지?
소 없는 군가 밑줄 소 없는 군가 이게 화자의 처지야. 소 없는 궁핍한 집에서 해염. 자, 해염이라는 말 나오면은 세모인데 우리 그 상충국 같은 데 보면 헛된 해염 이런 말 나오는데 이게 걱정, 근심과 같은 내용이야. 그럼 내 근심의 내용은 뭐겠어? 소가 없어서 농사를 짓기 어려워요. 이게 되겠지. 다 알아듣는 거야. 그랬더니 이 소주인 좀 봐봐. 뭐라고 하나? 공짜든 값을 약간 치거든 간에 빌려주었으면 좋겠지만 주엄죽도 하다만 어젯밤 건너집 저 사람이 목붉은 수기치 간익은 쑥검 여러분 요즘으로 따지면 치킨과 맥주의 대접을 받은 거야. 그러니까 목이 붉은 꿩을 옥지읍 차근차근 기름에다가 구워가지고 치킨이겠지? 갓 익은 산해주 좋은 술을 취하도록 권하거든. 이미 뭘 받았어? 이만큼 대접을 받은 거야. 그러니 이러한 은혜를 어찌 아니 갚을 수 있겠습니까? 저 이미 다 받았기 때문에 어찌 은혜를 아니 갚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받았기 때문에 난 쟤한테 뭘 줘야 돼. 그래서 뭘 주기로 약속했냐면 내일 소를 빌려주마 하고 큰 언약, 아주 똑똑한 언약을 하였기에 실약이 미편하니 우리한테 좀 어색한 거 나왔어요. 실약, 약속을 어기다 라는 뜻이에요. 실, 잃어버리다 할 때 실이야. 상실감 할 때 실. 그래서 약속을 잃기가 미편하니 편하지 않으니 이 미자가 no 이런 뜻이지.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편하지 않으니 그 이해는 뭐야? 약속을 지켜야 내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이런 말이 되는 거지. 그러니 사설이 어려워라. 제가 뭔가 좀 말을 하기가 어렵겠어요. 뭐라고 말하기가? 저쪽한테는 못 빌려준다고 말하기가, 너한테는 빌려준다고 말하기가 그게 좀 어렵겠어요. 결국에는 우회적으로 거절을 한 거야. 그럼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한테 대접을 받아서 너한테 소를 못 빌려줘. 이건 사실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요. 모르는 거예요.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모르는 거예요. 어쨌든 빌려줄 수 없다는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봤더니 화자가 뭐라 그래? 실제로 그러다면 설마 어이할꼬 설마 어쩌겠습니까? 그래서 어이할꼬는 무슨 뜻이 되는 거야? 어쩔 수 없지요 라고 해서 체념을 하는 거야. 그렇습니까? 더더욱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생각해봐야 되는 건 이 사람은 아무것도 안 거준 거야. 그 소 주인이 나왔을 때 이 사람이 왜 왔는지 분명히 알았을 거야. 그리고 먼저 한번 훑어봤겠지. 손에 뭐가 있나 없나. 아무것도 없는 거야. 매년 아무것도 주지 않고 이렇게 하는 건 좀 양심 없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좀 괘씸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거기서 만들어낸 핑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사람 찾아오기 전에 다른 사람한테 하나 얻어먹고 주기로 약속을 해버렸을 수도 있는 거야. 자, 그럼 어쩔 수 없지요 하고서는 헌 먼덕을 숙이 쓰고 약간 상상해봐. 헌 먼덕은 그지 같은 모자야. 번거지 모자 같은 거 있지? 그거 푹 눌러 쓰고 살피살피 힘없게 어슬렁어슬렁 물러 나오니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체크해야 될 거는 자 허이허이 뛰어갈 때는 어떻게 뛰어갔어? 손을 흔들면서 이렇게 뛰어갔어. 그래서 소를 빌릴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감과 함께 여기다 추가 설명해야지. 기대감도 있었을 거고 남들한테 들키지 않고 체면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도 있었어. 그치? 뭔가 뜻이 있었어. 그렇지만 살피살피 물러 나올 때에는 이 살피살피는 힘없이 축 처진 모습이기 때문에 살피살피에는 실망감이 담겨있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음성 들어봐. 선지 음성 상징어를 사용하여 대조적 태도를 느낄 수 있다. 그죠? 아까 허이허이는 어떤 느낌이에요? 힘이 있어요 없어요? 파이팅 넘치게 달려갔어요.
설피설피는 어떻게 내려오는 거예요? 어깨 올라갔어요, 내려갔어요? 어깨 내려갔어요. 누가 봐도 뒤에서 봤을 때 저 사람 왜 저래? 가서 이렇게 괜찮아요? 해주고 싶은 그런 모습이라고 상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풍채적은 형용 왔어요. 풍채적은 형용 박스 좀 치시고 초록색 너무 풍채적은 형용은 아까 뭐라 그랬어? 박일로 키가 160이 안 됐다는 얘기였어. 그럼 진짜 작은 거잖아. 근데 가뜩이는 어깨가 어떻게 됐어? 이렇게 쪼그러 들었어. 그러니까 체구가 크겠어, 적겠어? 작은 모습인 거야. 그래서 초라하고 왜소한 모습인데 이거는 진짜 이렇게 뭐랄까 신체적으로 뭐 센치적으로 이런 모습이라기보다는 이 사람의 위축된 심리를 이렇게 표현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뒤에서 뭐가 짖냐면 개가 짖는 거야. 자, 아주 문학적인 표현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 다 써놨습니다. 화자의 정서를 심화시키는 소재로 객관적 상관문이에요. 화자의 정서를 심화시킨다는 기능에서 객관적 상관문이에요. 그래서 뒤에서 개가 짖는 것은 화자가 이 세상으로부터 배척되는 상황을 암시하는 효과가 있다. 그러니까 뒤에서 나 가뜩이나 까여가지고 지금 니네 뭐 여자한테 차였어. 배쉬할 때가 차였어. 가고 있는데 뒤에서 개가 짖어. 이렇게. 그럼 뭐라고 할 거야? 너는 내 마음을 알아주는구나. 나랑 놀기도 너밖에 없어 내 친구. 겠냐고. 그치? 뭐라고 하겠니? 야 이 개새끼야 너까지 나한테 치자! 뭐 이런 느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소를 빌리지 못해. 다 읽어야 돼. 소를 빌리지 못해 맥없이 물러나온 화자를, 이 맥없이라는 표현 시험선지에서 많이 나옵니다. 화자를 그 보고 있는 개를 통해서 이 화자의 비참함이 더 강조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개는 위안의 객관적 상관물이 아니라는 것을 좀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다음 풍채적인 모습에서 개가 짖을 뿐이로구나. 그래서 뒤에 이어지는 내용은 이 사람은 정말 너무 자존심이 상해. 이 사람이 그래도 어떻게든 파이팅 해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농사를 지어보려고 했거든? 근데 니네 이 사람 생각해봐. 첫 번째, 전쟁에서 패배했어. 두 번째, 집안도 가난해졌어. 세 번째, 노주분을 잊었거든. 주인과 종의 분수도 뒤집혔어. 아무도 나한테 어떻게 농사를 지어야 되는지 가르쳐 주지도 않아. 그 다음에 네 번째, 소도 없어. 가뭄 들었었어. 가뭄이 어떻게 해결했지만 소빌러 갔을 때 까였어. 그럼 나의 힘든 상황에 벌써 손가락 5개를 넘겼어. 뭐하나 내가 뭐 때문에 뭐하나 더 이상 해야 되겠어. 그치? 그러면 읽어볼게. 사대부로서의 지위도 보장되어 있지 않고. 왜? 이 사람은 임진왜란에 나갔다가 이겨서 졌어. 그렇지. 임진왜란은 패배한 거야. 병자란 임진왜란 다 우리는 패배했어. 그 다음에 얘는 농민으로서 살아갈 만한 여건도 갖추지 못했어. 첫 번째, 농사에 대한 지식이 있어 없어? 없어. 그렇다고 소가 있어? 뭐가 있어? 그런 것도 없어. 도와줄 사람도 없고 도와줄 소도 없는 거야. 그러기 때문에 이 소에 대한 양반 계층의 갈등과 괴로움.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는 무슨 갈등이라고 쓸 거야? 내적 갈등이라고 쓸 거야. 이 사람의 이런 내적 갈등을 보여주는데, 이런 내적 갈등을 보여주기 위해서 상반된 음성상징어와 객관적 상관물 개를 통해서 이 사람의 내적 갈등이 잘 드러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지. 여기까지 이해 안 되는 거 있는지 봐봐. 괜찮겠지? 이해는 되지. 자, 이제 다 했어. 자, 돌아와서 봄가리 농사를 포기한다. 와슬, 이것도 되게 문학적 표현이야. 여러분, 이때 이 와자가 달팽이 와자예요. 그러니까 달팽이의 집처럼 작고 누추한 집이니까 여기다가 비유법이라고 쓰는 거야. 여러분, 달팽이는 집이 얼마큼 작은지 아시죠? 몸에 이고 다닐 만큼. 그러니까 자기의 누추한 집을 와실이라고 비유한 거야. 여기에 들어간들 잠이 와서 누워있겠는가? 그럼 이건 선입법으로 잠이 와서 누워있는 게 아니야. 그럼 잠이 오지 않아서 누워있는 게 아니라 왜 누워있는 거겠어? 역시 유산자의 자제지. 이해를 못하는구나. 먹고 살 걱정이. 배고파서. 집이 좁아서. 그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법이긴 한데 이 사람이 왜
그치? 니네 얼마나 유산자의 자제인지 알겠지? 그치? 그 막 3층 침대 이런 데서 잡았어? 2층 침대 말고? 3층 침대 있는 거 알아? 정말 계속 엎드려 있어. 그런데 가봐. 자, 북창을 빗게 앉아. 북창? 북쪽 창문인데 선비가 있는 창문에 기대 앉아 새벽을 기다리네. 새벽. 그럼 밤에서 새벽 시간의 이동. 무정한 대승은 인해안을 도둔한다. 무정한 대승, 오디세는 인해안을 도두는구나 그랬는데 여러분 선생님 오디세가 뭐예요? 그런 것보다는 그냥 대승, 오디세, 소적세 이런 친구들, 적동세 이런 친구들은 우리 문학에서 하늘 정서를 대표하는 새들이었어요. 그래서 무정한, 난 얼마나 야속하겠어 세상에. 세상한테도 야속함을 느끼고 사람한테도 야속함을 느끼겠지. 그치? 그런데 오디세는 인해함을 도두는구나. 왜 그러냐면 오디세 소적새는 봄의 새야. 오케이? 그럼 얘네들이 운다는 건 뭐가 찾아온 거야? 봄이 찾아왔다는 거야. 그래서 농촌에서는 소적새가 온다. 그러면 얘들아 다 끌러 나가자. 이런 게 되는 거거든. 그러면 오디세 소리가 들리면 들릴수록 뭘 갈아야 된다는? 밭을 갈아야 된다는 마음이 커지는 거야. 근데 나는 밭을 갈 수 있어 없어? 없으니까 이 새소리는 나의 한탄스러움을 더욱 심화시키겠지. 이해됐어? 그래서 한의 정서를 느끼는 거야. 그리고 종조 추창하여 밤샜어. 종조 끝날 종, 마칠 종, 아침 조자야. 아침에 먹는 밥이 뭐죠? 조반 조식. 그치? 양반집이네. 이거 진짜 유산자네. 조반을 드셔. 오. 자, 종조. 그래서 아침이 끝날 때까지. 그럼 시간의 이동 생각해봐. 내가 언제 소리를 왔었지? 밤에 달 떴을 때. 그치? 그 달도 없을 때. 그치? 깊은 밤에 7시에서 9시 뒤에. 그 다음에 나는 이 와실에 들어와서 뭐가 오기를 기다렸지? 새벽이 오기를 기다렸는데 지금은 시간이 흘러서 뭐가 됐지? 아침이 끝나는 시간까지 온 거야. 그래서 종조 추창에 아침이 끝날 때까지 이 추창이라는 말을 보는데 선생님이 설명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여기 이거 부스고요. 부스요? 이 부스 뭐야? 자글소. 아니야. 길잖아. 얘가 이거 뭐야? 마음 심자야. 마음 심자를 다른 한자하고 같이 쓰면 얘가 이렇게 변해. 알지? 주성이 넣었어. 얘들아, 그 불화자가 부스로 변하면 어떻게 되지? 이렇게. 이건 알아. 그래요? 알았어. 알았어? 요. 없을 문자가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다 태워서 없애버리는 거잖아. 말마에도 좀 있었어요. 말마. 저거 있지 않나? 그거는 이렇게 있는데 그거는 부스가 아니에요. 네. 자, 그래서 다시 보세요. 다시 뭘 알았어?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호자 알았었잖아. 왜? 호, 조로. 조로 언제 좋은 거야? 여자랑. 그러지, 여자랑 남자랑 같이 붙어있으면 좋은 거야. 그래서 어떻게 쓴다 그랬어? 이렇게 하면은 니네 그래서 뭐 하우하우 하고 보여주잖아. 하우하우. 이 혼자가 하우하우 그거라고. 그때 니네 막 좋아했잖아. 지랄이 정신 못 차리고. 그치? 자, 다시 새로운 거 알았어. 요게 무슨 자라고? 마음 심자야. 마음 심자 부수야. 그러면 여기에는 둘 다 뭐와 관련된 거야? 마음, 심리 상태와 관련된 거야. 그래서 아침이 끝날 때까지 어떤 심리야? 슬퍼하고 있는 거야. 뭐가 그렇게 슬프겠어? 그냥 단순히 속 못 빌린 게 슬플까? 처지. 그치, 맞아. 잘했어. 이 하자의 처지가 슬픈 거야. 근데 여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읽어볼까? 조선 양반가사답지 않은 솔직한 진솔함이 나타나 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참신함은
다른 양반들과 다른 참신하는 거야. 그럼 네가 양반이면 너 이렇게 금지된 상황 다 얘기할 수 있겠어? 그렇지. 나도 가려서 할 것 같아. 이 사람이 어느 정도의 사람이야? 가서 애헤비밖에 못하던 사람이야. 그치? 똑똑똑똑 못하던 사람이라고.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추락하니까 슬프겠어 안 슬프겠어? 슬프겠지. 근데 다른 양반들은 뭐라고 하냐면 너 괜찮아 나 양반이야. 아 임금님 다 뜻이 있으시겠죠? 임금님 저는 그래도 임금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딴기로 빠졌을 텐데 이 사람 뭐래? 자기 집 뭐야? 자기 집 크기가 어때? 와실만해. 허리도 못 쓰요. 아침까지 기다렸는데 소쩍새 때문에 더 슬퍼졌어. 그래서 나 너무 슬퍼요라고 지금 진솔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여기가 왜 중요한 거야? 추창을 혼자서 가을추? 이러고 앉아있으면 슬퍼한다는 감정을 읽을 수가 있어 없어? 없어. 종조 추창을 통해 시적 화자의 진솔한 심정이 드러나 있고 가을추? 심정이 없는데 너무 무식하잖아, 그치? 그치? 충분히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해. 그래서 너무 슬퍼하면서 저 먼 들판을 바라보니 덧박쳐. 다른 애들은 다 신났어. 나만 슬퍼. 그래서 즐기는 농가도 흥이 없어 들리는구나 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 즐기는 농가에다가 이렇게 세모 쳐볼게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세모를 치면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화자의 입장에서 저 즐거운 농가는 마이너스예요. 왜? 나만 빼고 다른 애들은 다 좋아요. 나만 빼고 다른 애들은 다 신나는 그래서 여기다 마이너스를 친 이유는 이 화자의 한스러운 정서, 그걸 한탄이라고 좀 쳐볼게요. 한탄을 달래줍니까? 심화시킵니까? 심화시켜요. 그러면 시적 화자의 정서를 심화시킨다는 점에서 이것도 뭘로 볼 수가 있어요? 객관적 상관물로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객관적 상관물 정리해볼까요? 나 소 못 빌리고 나왔을 때 뒤에서 누가 짖었지? 개가 짖었어. 그 다음에 나한테 나 밥 못 가는데 자꾸 밥 깔아야 돼 이렇게 노래하는 것 같은 새 누구 나왔어? 여기에 나온 원문대로 말해. 아니야. 여기에 나온 원문이야. 원문대로. 대승. 큰 스님 아니야. 승리 아니에요? 귀엽다. 그리고 그런 애들은 생각이 있는 애들이야. 클 대자를 알고 스님 승자를 알고. 그치? 큰 스님 아니야. 대승은 새야. 어디새 소쩍새? 소쩍새가 왜 소쩍새지? 소쪽 소치 적어서 오는 새야. 머리숱 머리. 머리숱? 솥 소치 뭐야? 소치 뭐야? 밥을 짓는 소치인 거야. 그러니까 진짜 밥 먹는 소치인 거야. 그러니까 원래 우리는 그 봄에 그거 뭐라고 하지? 무슨 말인지 까먹었어. 봄에 가난한 그 시즌이 있어. 봄이 왜 가난하겠어? 겨울 동안 양식 저장해놓은 거 다 먹고 봄은 좀 가난해. 그래서 가난해가지고 소치 적어가지고 먹지 못하고 죽은 귀신이 붙은 새야. 그래서 걔는 소쩍새 오는 거야. 무슨 소리? 다시 그 소쩍새는 배고픔을 유발하는 애지. 그럼 얘가 소쩍새가 와가지고 왜 울겠어? 소치 적어요. 배가 고파요. 빨리 뭐를 갈아서 밭을 갈아서 뭐를 지어주세요. 농사 지어주세요. 밥 좀 주세요. 뭐 이런 느낌인 거야. 자, 그래서 슬퍼하며 먼들을 바라보니 스르는 농가도 나한테는 흥이 없어 들리는구나. 그러면은 흥이 없어 들리는 거는 객관적인 거야, 주관적인 거야? 그렇지. 주관적인 거야. 나는 막 공부도 못하고 뭐 성적도 떨어지고 있고 맨날 점점 얼굴도 못생겨지는 것 같고 막 이런데 친구들은 다 연애도 하고 성적도 잘 나고 뭐 이러고 있어.
그럼 친구들 웃는 게 어떻게 보이겠니? 올백이식으로 보이겠지. 세상 모르는 한숨은 그칠 줄을 모르는구나. 우리 여러분 앞에 보지 말고 기억해보세요. 이 사람이 맨 처음에 자기 자신을 어떻게 표현했어요? 어리고 우월할상 나보다 더한 사람이 없다고 했어. 어리고 우월하다 해서 어리고가 무슨 뜻이었어? 그렇지. 우월하다는. 근데 이걸 맞춰야 돼. 살이 세상 물정. 세상 물정을 모르는. 그치. 세상 물정을 모르는. 세상 물정을 모르는 한숨은 그칠 줄을 모르는구나. 그러니까 이제서야 한타가 온 거야. 아, 내가 진짜 세상 물정 모르고 어디에만 가 있었던 거야. 전쟁터만 돌아다니고 있었던 거야. 이제 아까운 저 소비는 곁보님도 좋으시고, 요거 조금 어렵죠? 아까운 저 소비, 쟁기라고 했는데 쟁기가 뭐죠? 유성이? 학교에서 배운 사람 너밖에 없어서 얘기하는 거야. 쟁기가 뭐야? 밭 갈 때 쓰는 큰 토크 같은 건데 이거 사람이 들 수 있어 없어? 못 들어. 힘들어. 들 수는 있어도 이걸로 뭐 해야 돼? 땅을 찍어가지고 갈아야 돼. 그럼 이거 누구 허리에 채워야 돼? 그렇죠. 소 너무 불쌍하지 않니? 소 허리에다가 저 쟁기를 채워가지고 소 등짝 때리면 소가 하면서 앞으로 나가. 앞으로 나가면서 쟁기가 땅을 갈아줘. 그럼 또 멈춰있으면 어떻게 했어? 등짝 한 대 때리면 하고 또 가는 거야. 그러면 쟁기를 나는 소를 빌릴 줄 알았지. 이 사람이 쟁기에 나를 이빨 갈아 놓은 거야. 이빨 이거 빼고 정말 잘 갈아 놓은 거야. 아주 그냥 손만 닿으면 베일 정도로 이 쟁기를 바짝 세우는 거야. 벽보님은 우리도 모르는 말이야. 쟁기에 색조각이래. 쟁기에 나를 이렇게 갈아놓은 거야. 그럼 이렇게 해봐. 그러면 여러분, 내가 쟁기 나를 집에서 이렇게 보면은 무슨 생각이 들겠어? 너라도 반짝거려서 다행이다. 아니야. 얘도 이 화자의 처지를 자꾸 환기시키는 객관적 상관부의 기능을 하는 거야. 쟁기 보면 누구 생각나겠어? 소 생각나겠지? 그러면 저렇게 갈아놓은 쟁기가 있으면 뭐해? 뭐가 없으면 끝이야? 소가 없으면 끝인 거야. 세윤이 데이트하고 막 커피 사놓고 샌드위치 사놓고 막 좋은 음악 다 다운 받아놓고 막 티맵으로 코스 다 짜놓고 막 다 해놨어. 지원이가 차를 빌려준다고 했어. 근데 지원이 집에 갔어. 띵동 그랬더니 한번 훑어봐. 빈손으로 왔냐? 아, 나 어떡하지? 유성이한테 어제 술 얻어먹어서 유성이한테 차 빌려주고 했는데 미안. 그러면은 너무 야속하게 들어가 버렸어. 그러면은 들고 있는 이 커피, 들고 있는 이 샌드위치, 그리고 이 귀에서는 여자친구랑 들으려고 했던 그 좋은 음악이 나오고 있어. 와. 너무 어떡하지? 뭐라고 하지? 여자친구는 오빠, 나 거의 다 도착했어. 카톡 환장하는 거야. 자, 그러니까 저 아까운 소비는 벽보님도 좋으시고는 저 소비의 벽보님은 좋은 거야. 나의 처지는 너무너무 힘들어. 얼만큼 갈아놨어? 가슴 엉킨 묵은 밭도 딱 닿으면 확 끊겨지게? 이 정도로 나를 바짝 세워놨어. 그런데 허당 반벽에 쓸모없이 걸려있구나. 여기서 쓸 수 있는 사자성어 이런 거 정도는 아시죠? 무용지물. 왜냐하면 소가 없으므로. 에이! 진짜 더럽고 치사해서 못 참겠네. 춘경, 봄 가리도 거의로다. 그래서 봄의 가난을 더욱 실감하게 하는 시각적 배경이 된다. 그걸 뭐라고 하더라? 봄에 가난한 거? 보릿고기. 보릿고개였나? 맞나? 보리밖에 못 먹어서 보릿고개 뭐죠? 맞아? 아닌가? 그래? 자, 그래서 춘경도 거의로다. 후리쳐 던져주자. 보릿고개인 것 같아. 한 4월쯤에 오는 거지. 자, 그래서 후리쳐 던져두자에다가 밑줄 치고 여기다가 연결. 포기. 안 되겠다. 나 포기.
던진 거야. 다 던졌어. 자, 그리고 이제 드디어 결사야.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경제적으로 가난할 때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소박하게. 정신승리하면 돼요. 여러분 내가 오늘 맛있는 거 먹고 싶은데 못 먹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유튜브 먹방 보는 거야. 어차피 아는 맛이잖아. 제가 막 소주 한잔 마셔. 같이 하는 거야. 뭔가 느낌이 그치? 막 다른 애들 뭐 먹어. 뭐 고기 먹어. 그러면 씹는 척 하는 거야. 여기 살 있잖아. 씹어 보는 거야. 나 배불러. 배부른 것 같아. 강호의 꿈을 되새기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하는지 봐봐. 돈이 필요 없지. 야, 돈은 내가 해봤더니 있다가도 없어지더라. 하나도 의미 없더라. 근데 영원한 게 있어. 그게 뭐야? 자유. 네, 자유. 네, 너무 공감을 못해가지고 말을 못하겠니? 자연과 더불어 살겠다는 소망. 강화의 한 꿈을 꾸었는지도 오래전이. 그래서 맥락을 잘 봐야 돼. 여기서 이 사람이 가난해지니까 수호지기처럼 가난해지니까 이제 생각을 잡으는 거야. 내가 진짜 원했던 게 뭐지? 이렇게 벼슬 하는 거였나? 그냥 농사지어서 하루 먹고 하루 사는 거였나? 그게 아니었어. 내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내가 지향했던 이상적인 삶은 강호에서 사는 것이다. 근데 내가 그것을 왜 잊어버렸어? 먹고 사는 일 때문에 구복이 누가 되어 먹고 사는 것이 위로하여 짐이 되어서 슬프게도 잠깐 잊어버렸구나. 그래서 이상적인 삶과 궁핍한 삶의 대비 여기 정리해놨으니까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나의 원래 꿈은 강호에서 소박하게 안분지족하면서 사는 거였는데 내가 잠깐 먹고 사는 것에 집착하다 보니까 현상적자야지. 현상적자 배 채우는 거에 집중하다 보니까 잠깐 강호에 사는 나의 본질적 자의 꿈을 상실했던 거야. 그치? 천피기욱한데 녹죽도 하도할시야. 그래서 봤더니 천피기욱 저 기수의 물가를 바라보니 그냥 저기 시냇가 정도의 뜻인데 그걸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요게 뭐예요? 물숫자예요. 물숫자 원래는 어떻게 쓰죠? 이렇게 쓰는데 부수로 다른 한자랑 합쳐질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냇가를 바라보니 녹죽도 푸른 대나무가 많기도 많구나. 그래서 유비 근자들아 갑자기 뭐 하는 거야? 말건어. 말건어는 뭐의 줄임말이지? 말을 건네는. 그렇지. 말을 건네는 어투. 여러분 이런 뜻이야. 여러분 낚싯대 하나 빌려주세요. 너무 가난해. 뭐 있는 게 없어. 다 빌려달래. 낚싯대도 없나 봐. 낚싯대 하나 빌려주세요. 쫄딱 하는 거. 어디 갔어? 쫄딱. 근데 여기서 조조이가 이 사람 너무 막해가지고 낚시라도 해가지고 물고기 잡아먹으려는 게 아니라 자연을 즐기려고 하는 거니까 조심하시고 농화 깊은 곳에서 밝은 달과 맑은 바람에 벗이 되어 의인법 여기에요. 갈대꽃 깊은 곳에서 밝은 달과 맑은 바람에 친구가 되어서 그러면 얘네들을 사람처럼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가 의인법이고 내 친구 누구야? 자연물이니까 무슨 친화야? 자연 친화의 제시로 임자 없는 풍을 강산해. 여기서 꽂혀야 되는 건 풍을 강산이 아니야. 어떤 풍을 강산이야? 임자가 없어. 소는 임자가 있어. 낚싯대도 임자가 있어. 근데 누구만 주인이 없는 풍을 강산에 절로절로 늙으리라. 그러면 늙어가겠다는 것은 어떻게 살겠다는 거야? 확 빨리 늙어서 죽어버리고 싶은 거야? 아닌 거 알지? 그러면 여기서 늙으리라의 의미는 뭐겠어? 자연의 순리대로 따르면서 살겠다는 의지야. 무심한 백구야. 오라 하면 말라 하랴. 무심한 백구, 마음이 없는 백구야, 욕심이 없는 백구야. 욕심이 없는 백구니까 자, 안분 지조. 그 다음에 백구 불렀어. 백구는 흰 개가 아니라 갈매기지. 갈매기 나오면 뭐야? 무라 일치랑 백구를 사람처럼
불었어. 의인아. 그래서 백구야. 오라고 하면 오고 가라고 하면 가겠느냐? 이게 왜 불알일까? 저 뒤에 좀 우리 깊이 있게 가보자. 그냥 내가 니네가 수준이 떨어지면 백구 나왔지의 물알체야 외우자 이렇게 넘어갈 텐데 뒤에 좀 생각해봐. 자, 맥락 들어간다. 오라고 하며 가라고 하랴? 이 얘기는 오라고 가라고 한다는 거야 안 한다는 거야? 안 한다는 거야. 왜 말을 안 할까? 저 새끼는 새 대가리라서 내 말을 못 알아들을까? 자연이 순리대로 흐르는 거야. 그런데 왜 물알체야? 우리는 지금 백거가 나오면 왜 물알체인지 생각하는 거야. 너 해봐. 물알체의 개념이 뭐야? 자연물과 내가 한계와 같대. 그럼 지원아, 우리는 하나야. 몸과 마음이 하나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굳이 오라고 가라고 말할 필요가 왜 없겠어? 하나니까 그래서 뭐가 통해? 마음이 통하면 잘했어. 잘했어. 그래서 욕심 없는 백구한테는 내가 굳이 이래라 저래라 말할 필요가 없는 거야. 너무 부럽지 않니? 뭐가 부러워? 기회적이다. 니네랑 나랑 마음이 하나라면 내가 외워라 말할 필요가 없는 거야. 딱 보면 아는 거지. 야, 이거 딱 봐도 외워야 되겠다. 해석 못하면 끝이겠다. 외울 거지? 당연하지. 그걸 굳이 말하니? 내가 그냥 이걸 툭 던져주면은 시험 보자. 당연하죠. 근데 또 여기 하지. 이거 외우는 거였어? 아, 곤란해. 몰랐다. 외우라고 언제 얘기했어? 당연한 거지. 백구 같은 자세로 공부하자. 자, 그래서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으니까 다시 백구가 나오면 그래서 뭐야? 그래서 뭐랄지 말할 이유가 없어. 됐지? 간다. 도토리 아니고 뭐였지? 다툴리. 이거 어디서도 나왔어? 만행에서도 나왔어. 그치? 이 사람이 그 만행에서 윤선도가 자연을 좋아하는 이유는 다툴이 없는 것은 다만 강산뿐인 거야. 몇 년에 나왔었지? 아니, 7번. 4년. 땡. 5년. 5. 너도 골라. 3. 4였잖아. 4한 거 아니야? 정신도 못 차리네. 뒤쪽에 맞아. 오연이가 거기에 나왔어. 다툴이 없는 것은 다만 이것이라고 했어. 그럼 여기서 이것은 뭘 가리키는 거야? 자연이야. 그래서 이것이라고 생각하는구나. 무상한. 아까 백구는 뭐였어? 무심한. 그 다음에 얘들아 내 말 들어. 나 봐봐. 대승은 욕. 정한. 백구는 심한. 기억 안 했어. 왜요? 누구 아니야? 역시 없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역시 없어. 무심이나 이게 아니라 무심. 욕심이 없는 내가- 무심. 맞지? 애들이 욕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정확한 단어를 말하잖아. 무심한 백구라고. 그 다음에 아까 어디 갔어? 무정한. 그치? 무정한 대승. 무심한 백구. 무상한 이모. 했어? 예. 이따가 다시 해줄게. 다시 물어봐요. 자, 무상한. 보잘것없는 이라는 뜻이야. 변변치 않은 이모. 무상한 이 몸에 무슨 소원이 있겠느냐마는 꼭 이래. 할머니들. 아유, 내가 이제 내일 모레 죽을 건데 뭐 먹고 싶은 게 있겠니? 이 얘기는 뭐야? 있다. 그치? 있다. 무슨 소원이 있으리요마는 지취, 뜻과 취향이 있겠냐마는 두세 이런 반론을 다 묵혀 던져놓고 자, 세속적인 것에 대해서는 뭐 했다? 체념을 했다. 그 다음에 있으면 죽이요, 없으면 굶어가면서
됐고법. 그러니까 욕심이 있다 없다? 욕심이 없다. 근데 여러분 이거를 오독하는 친구들이 뭐냐면 아, 이 사람은 저도 안 먹는구나, 절대로 안 먹는구나. 아니야. 있으면 죽이라도 먹는다고 했어. 없으면 안 먹는다고 했어. 환경이 갖춰지면 나는 세속적인 것들 채울 거야. 근데 환경이 굳혀주지 않으면 굳이 따라다니진 않겠다는 거야. 그리고 남의 집 남의 것은 전혀 부러워하지 않겠노라. 그래서 욕심을 내려놓는 거지. 있어? 여기 어렵지 않잖아? 왜냐하면 인생이라는 게 살아보니까 그래. 내 빈천을 슬피 여겨서 손을 내젓는다고 꺼져 이런다고 해서 물러가며 남의 부귀를 부럽게 여겨 이리 와 한다고 해서 오지 않는데 뭐가 되는 거야? 대꾸지. 자, 여기서 우리가 체크할 게 있어. 대꾸는 가까이 붙어있는 애들끼리 뭘 지어야 돼? 짝짓기를 해야 돼. 그럼 짝짓기는 보여놨어. 근데 얘는 잘 들어야 돼. 형식적으로는 구조가 유사한 거야, 대비되는 거야? 유사한 거지. 형식적으로는 유사하지. 아니 짝짓기가 돼야 되는데 비슷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 근데 여기서 형식적으로 짝을 짓는다는 건 문장의 구조를 말하는 거야. 다시 선생님 빈천하고 부기는 너무 다르게 생긴 단어인데요? 이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라 얘는 무슨 어? 목적어. 그럼 얘는 무슨 어? 서술어. 그럼 밑에 봐봐. 남의 부기도 뭐가 돼야 돼? 목적어. 분리 여기도 뭐가 돼야 돼? 그렇지. 이 구조적 짝짓기를 말하는 거야. 근데 다시 봐봐. 여기서 의미적으로는 유사한 의미랑 대비돼줘야. 그렇지. 빈천 벌스? 그렇지. 스리 여겨 벌스? 그렇지. 손을 해다? 그렇지. 물러가면 나오야. 그래서 의미적으로는 어떻게 된 거야? 대비대조가 된 거야. 이해했어? 오케이? 그러니까 결국에는 빈천과 부기는 내 맘대로 할 수가 없어. 그럼 누구 맘대로 하는 거야? 그렇지. 운명의 뜻이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대조. 얘들아, 여기서 이 대조는 무엇의 대조라고? 그렇지. 대꾸는 무엇의 대조라고? 그렇지. 구조적인 형식인 거야. 이 서리법을 통해서 강조하고 싶은 건 뭐야? 운명이다. 운명에 대한 인식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자연스럽게 뒤에 운명이 나올 거야. 간다. 인간 어느 일이 운명밖에 생겼겠습니까? 서리법. 그럼 인간의 모든 일은 다 뭐야? 운명이라는 거야. 가난타 이제 죽으면 이제 죽을 것이고 풍요롭다고 평생 살겠느냐? 다시 대꾸대조 설이 보이지. 아까 설명한 거랑 같으니까 하이라이트만 쳐놓고 넘어볼게. 그리고 그것의 근거야. 원어민은 엄청 가난했어. 근데 몇 날을 살았고 부자인 석순이는 몇 해를 살았던가. 그럼 니네 원어민 알아? 아는 애 있어? 없어? 석순이 알아? 모르지? 친근하다. 원어민. 원어민이라고 있어. 근데 원어민 가난했어. 근데 가난한 원어민이나 부자인 석순이나 다 어떻게 됐을 것 같아? 그래요. 돌아가셨어. 그러면 원어민 안다고 해야 돼. 엄청 유명해. 공자의 제자. 그럼 공자의 제자니까 국적이 뭐겠어? 중국. 그렇지. 중국 사람이야. 중국 사람 나오면 무슨 인형? 고상이요. 그렇지. 이제 진짜 똑똑해졌어. 그치? 고마워. 그치. 옛날에 덜 똑똑했을 때 이런 거 되게 뿌듯했는데 이런 건 이제 자연스럽잖아. 그치? 그래서 중국 서진 시대의 부자 이석수는 진짜 개부자였대. 정말 부자였대. 근데 이 사람 국적도 어디? 중국 사람 나왔으니까 고사 인용. 고사를 인용해서 결국 가난한 새끼나 부자인 새끼나 어떻게 된다? 죽는 것은 마찬가지다. 그럼 죽음은 세속적인 기준이 아니라 무엇으로 좌지우지 되는 거야? 모든 인간의 운명은 다 똑같아. 죽는 거야. 어떻게
어차피 죽어. 그치? 그래서 저 3단 논법이에요. 아니요. 3단 왜 3단 문법일까요? 가난- 모든 사람은 죽는다. 그치? 가난한 3단 문법? 뭐 만들기에 따르는데 뭐 이렇게 봅시다. 가난한 원훈이도 죽었다. 부자의 석순이도 죽었다. 따라서 모든 사람 죽는다. 이러면 이거 귀납법이겠죠. 자, 어쨌든 너무 똑똑하다. 상담문법 귀납법 얘기해주는 데서 하고. 그래서 비니무언을 어렵다고 하겠지만 그럼 비니무언이 무슨 뜻이었어? 가난하지만 그것을 원망하지 않는 것. 여러분 좀 가난해봐요. 여러분은 유선자의 자제들이라 모르겠지만 내가 앞에서 수업을 할 때 반지하 얘기를 했었거든. 반지야. 실제로 사는 반지야? 거였어요. 학원에 실제로 사는 친구였어요. 너네 학원에? 네, 아니 지금 여기? 그 집이 가난해지면 학원을 끊는데 국어 먼저. 그치. 제일 먼저 국어 과학을 끊어야 돼. 그래서 우리 남편 항상 말해. 국어 학원을 왜 다니냐고. 신기하다고. 그래서 그리고 야 만약에 내가 얘 반지하 사는 걸 알아. 근데 반지하 얘기를 하겠냐? 대표님 할 때구나. 반지하에 살지 않는 걸 아니까 반지하 얘기를 하는데 지하에 사는 사람은 없다? 왠지 알아? 지하에는 가정집은 법적. 맞아요. 혼자는 할 수 있어요. 지하는 살면 안 돼. 그게 여기는 삶의 어떤 질이 보장되지 않는 거야. 인간다운 삶이 아닌 거야. 근데 반지하는 왜 반지하가 있어? 맞아요. 창문이 이렇게 사람들의 발을 보일 수 있는 정도면 돼. 그 기생충에서 엄청 가난한데 반지하에 살잖아. 무서운데? 먹어서 발굴이 좀 힘들지. 그러면 이런 데서 비닐무원은 어렵다 하지만 나는 괜찮다 이런 소리 할 건데 네가 반지하에 산다고 생각해봐. 막 비가 오는 줄 알고 일어났더니 어떤 지나가는 술취한 아저씨가 막 오줌 싸고 진짜 쉽지 않다. 진짜 진짜. 아무리 자고 일어나도 왜 이렇게 어둡자고 봤더니 누가 주차를 해놨어. 우리 집 창문에 빛을 가해서. 너무 많았네. 불쌍해. 그치? 벌써 그냥 상상만 해도 화가 나잖아. 그러니까 얘들아 비밀무언하는 건 정말 쉽지 않은 일이야. 니네 좀만 굶어봐. 돈 없어서. 완전 예민해지. 그래. 상황이 바뀐다니까?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비밀무언은 사람한테 쉬운 일이 어려운 일이야. 어려운 일이야. 진짜 어렵다고 하지만 그리고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 사음보의 기존 율격에서 벗어난 부분이 많아. 그러면 사음보의 형식을 지키지 않은 건 무식해서야 조선 후기라서야. 조선 후기라는 근거가 나오는 거야. 다시 가사니까 기본적으로 음보는 몇 음보에 맞추려고 해? 사음보에 맞추려고 하는데 사음보에서 벗어난 부분도 많이 있다는 거야. 그 다음에 인회생이 이러하되 서러운 뜻은 없노니라. 그래서 여기를 막 붙여야 돼. 내 생활이 이러하지만 서러운 뜻은 없노니라. 이 사람은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비밀무언 하겠다는 거야? 안 하겠다는 거야? 하겠다는 거야. 비밀무언 하겠다는 건 가난하겠다는 거야? 가난을 원망하지 않는다는 거야? 가난을 원망하지 않는다는 뜻이야. 그러면 가난을 원망하지 않는다는 것은 부자 될 생각이 없다는 거야? 그럼 그 무슨 뜻이지? 그냥 지금 현재의 삶에 뭐 하겠다? 그렇지. 감사하면서 살겠다. 아니 그래도 이렇게 사지 멀쩡하고 숨 쉬면서 살 수 있으니까 그걸로 만족하겠다. 그리고 자연을 즐길 수 있잖아. 그래서 반사표음 이도좋기 여기로 나. 반사표음 반표노와 안분주종 안빈나토 비니 모아. 알죠? 그래서 나는 이렇게 여기겠다. 자족감. 평생 큰 뜻이 온포에는 없노에라. 온포 따뜻한 온 포식할 포. 그러니까 얘는 화자의 지향에서 벗어난 곳으로 자연 친화적인 거야? 세속적인 거야? 그렇지. 나는 더 이상 세속적인 가치에는 뜻을 두지 않겠다 정도의 의미가 되는 거야. 태평천하에 태평천하에
이를 삼아 화영지, 신동우, 외가하리, 루이스리 그밖에 남은 일이야. 참긴 대로 살겠다. 다 했네. 자, 태평천하에 태평스러운 세상에서 이 사람이 지향하는 같이 춘효를 다 하고 형제들하고 사이좋게 지내고 친구들과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 틀리다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서른번. 그럼 이 사람은 안 빛났도 안 분지족 비니무언하는 태도로 뭐만 지키면서 살 거야? 이런 가치를 지키면서 살 거야. 지금 우리가 동그라미 친 저 세 가지를 5글자로 표현하면 뭐라고 하지? 어렵지 않아. 아는 거야. 유교적 도리. 진짜예요? 와, 뭐 하는 거야? 뭐야? 뭐야? 유교적 가치, 유교적 도리. 사람 놀이만 하면 된다는 거야. 무슨 욕심이 더 있어? 그걸 그르다고 하니 누가 있겠는가? 서리다. 그밖에 남은 일. 그럼 여기서 그밖에 남은 일은 그 동그라미 칠까? 그에 해당하는 것을 5가지 쓰시오. 그러면 그 밖의 일이니까 이것 밖의 일이지. 그럼 이것 밖의 일은 다 뭐겠어? 그렇지. 이것 밖의 일은 벌써 되겠지? 세속적인 일인 거야. 그럼 세속적인 일 여기서 2글자 나오고 있어. 어떻게 하면 배를 채울까? 그렇지. 온자가 무슨 온이야? 그렇지. 따뜻하게 지내고 포자는 무슨 포자야? 당뇨? 포식. 포식하다. 그치? 그래서 따뜻하고 배부른 건 세속적인 일은 여기 나와있잖아. 온포와 같은 물질적인 욕망을 잘 들어. 싫다야? 아니야. 주어진 만큼만 즐기겠다. 내가 이렇게 와시를 모았었는데 어디서 돈이 금덩이가 떨어졌어. 어우 싫어요. 그럼 가져. 이러겠어? 받아들여 주세요. 선지 잘 봐봐. 이 사람은 세속적인 가치를 적극적으로 거부하고 있다.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렇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게 되는 거냐면 세속적인 것은 운명에 맡기게 되는 거야. 내가 막 가서 소 빌리고 막 그 쟁기에 막 날 바짝 세우고 막 이렇게 적극적으로 쫓아다녔던 것처럼 하지는 않겠다는 거야. 이제 그 마지막 줄 좀 읽어볼게요. 이상적 가치의 실현을 추구하는 화자의 모습은 밑줄 변화된 현실을 받아들이는 거로 구체적이고 적극적이고 현실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태도가 반영되어 있다. 그럼 여기서 이 사람의 변화된 현실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몰락함. 그렇죠. 몰락한 양반의 처지. 자기의 변화된 현실. 몰락한 양반의 처지이기 때문에 아까 뭐라 그랬어? 나는 몰락했으니까 가난하게 사는 것을 나의 주어진 운명으로 받아들이겠어요. 오케이? 하지만 이런 모습을 긍정적으로 본다면 저 사람 참 자신한테 주어진 삶을 그냥 수용하는구나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 다른 시선으로 본다면 비판적 시선으로 본다면 무슨 소리세요? 오늘 안 된다고 하면 내일이라도 빌려달라고 해야죠. 아니 다음 주라도 가서 한 번 더 빌려달라고 해봐야죠. 굶어 뒤지실 거예요?
좀 더 구체적이고 적극적이고 현실적으로 대응해서 이 상황을 모면해야죠. 아, 얘가 성적이 50점밖에 안 나와. 선생님 저는 50점인가 봐요. 이런 애들 있어요. 좀 괜찮아요. 그리고 야, 내 점수 네가 가져간 거다. 내가 너 등수 올려준 거다. 성격 좋은 척하는 애 있어. 그럼 누가 얘를 칭찬하냐? 유성이가 어떻게 친구 등수 그렇게 맞춰주는 거 진짜 희생적이야. 너무 멋있다. 이러겠냐고. 혼나야지 이제. 이제 구체적이고 적극적이고 현실적으로 이런 애들은 뭐라고 해야 돼? 미쳤니? 공부해. 다음 주엔 60점, 다음 주엔 70점으로 올릴 생각을 해야지. 선생님 저는 안 돼요. 진짜 되게 있지? 니네 주변에도? 난 여기까지인가 봐.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요것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해야 될 문제는 몇 문제 안 될 거야. 기본적인 뭐 표현 기법과 함께 주요 구절 풀이하는 게 하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포인트는 몰락형 양반의 현실이야. 지금 봐봐. 고정문학 들어가는 것만 한번 정리해보자. 지금 시험 범위에 고정문학 들어가는 게 첫 번째, 써보자. 선생님이 왜 이렇게 썼는지 얘기해봐. 보려. 오 좋은데? 오, 좋은데 뭐죠? 어디가 좋은 거죠? 아니라니까. 내 표정 못 봤어? 갈래인가 갈래? 아닌데. 아니야. 스피? 아니야! 생각하고 말할까? 생각해야 돼. 생각 야. 말하니까 이승기 장비는 누구지? 남자 최여인하고 남자 귀신 냄새 도망. 나자. 장르. 위생규정전 맨 첫 시간에 내가 이 작가가 왜 이런 작품들을 짓게 됐는지를 막 설명하면서 우리가 막 알고 봤더니 귀신이야 왜 이렇게 졌냐면 그러면서 귀신 얘기할 때까지만 해도 니네가 웃다가 있었지. 진짜 이유를 설명했더니 니네 표정 싹 바뀌었잖아. 재밌다고. 정조? 이 사람이 어디에 들어갔었어? 생육신. 그래, 잘 생각, 접근 좋아. 현실을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알고 있네. 했는데. 난 아, 여기까지나 봐요. 있네. 야, 너 혼났다. 나쁜 건 빨리 배워요, 애들이. 그래서 저 작품의 타이틀이 뭐였어? 아니, 저게 저 사람이 어디에 들어가서 금호 산에 왜 들어갔어? 집에서 쓰지 왜 산에 들어갔어? 자연친아야? 몰래 써야죠. 왜? 제 길입니다. 누구한테? 세조한테. 다 했네. 근데 돌아버렸어. 그래서 무슨 시대야? 조선시대. 오! 쟤는 왜 고래라고 했을까? 소설과 고려, 현실을 그 내용- 구분해줬다. 뭐야 홍관장. 소설 속의 배경이 고려고 소설을 쓴 건 뭐야? 그렇지. 그래서 안 나와? 정기후기.